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먼저 일어나 부엌에 있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고, 나는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 나 늦었어. 국은 다음에 먹을게. 엄마는 뒤돌아서 국을 저으며 말했다. 따뜻할 때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 나는 한 숟갈 뜨고, 인사도 못하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오후, 수업 끝나고 알바 가기 전, 엄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조금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내 발걸음은 병원으로 향했다. 엄마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말없이 눈을 감고, 지금 위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때렸고, 나는 숨을 삼켰다. 엄마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다. 내가 도착하자, 엄마 손이 아주 약하게 내 손을 감싸왔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치러졌다. 엄마의 사진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울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고, 머리는 텅 빈 것처럼 아무 기억도 없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벽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는 이제 없다는 사실만 고막을 때렸다. 빈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부엌엔 그대로였다. 된장국 국물 자국이, 찌개 냄비가 다시 끓이면 될 것처럼 남아 있었다. 엄마가 지금도 방 안에서 나올 것 같았다. 국은 따뜻할 때 먹어야지.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반복됐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도시락 반찬이 있었다. 이틀치는 해놓은 듯 보였다. 엄마는 그날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억지로 다시 살아야 했다. 알바도 다시 나가고, 수업도 다시 앉았다. 다만, 도시락은 늘 혼자 먹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다. 엄마의 반찬통을 꺼내봤다. 그 안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손맛이 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엄마가 나오는 꿈.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꿈. 때로는 밥상을 차려주는 꿈. 나는 꿈속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깨어나면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됐을 무렵. 나는 엄마가 쓰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메모장 앱을 열어보았다. 거기엔 수십 개의 메모가 있었다. 오늘 반찬은 조금 짜게 됐는데 아들이 맛있다 해줘서 다행이다. 아들은 요즘 밤늦게까지 힘들어 보인다. 그래도 눈 마주치면 웃어주는 게 고맙다. 오늘은 된장국을 좀 진하게 끓여봤다. 내일은 좀 맑게 해줘야겠다. 나는 화면을 손으로 덮고 울었다. 엄마는 매일 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 메모들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았다. 책상 앞, 냉장고 옆, 거울 옆. 내가 하루에 몇 번이고 마주칠 수 있는 곳에 엄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엄마처럼 된장은 풀고, 파는 손으로 썰고. 그렇게 매일 엄마를 기억하며 국을 끓였다. 1년이 지났다. 계절은 4번 바뀌었다. 엄마 없이 맞이하는 첫 생일, 첫 겨울, 첫 설날. 빈자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나는 점점 더 엄마가 그리워졌다. 다만 이제 울지 않았다. 그리움은 가슴속에 묻는 법을 배웠다. 엄마를 보낸 지 2년째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엄마의 흔적이 너무 많아 견디기 어려웠다. 짐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이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 아들에게. 엄마의 글씨였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있었다. 아들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가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했다. 언제나 내가 웃기를 바랄게.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숨을 삼켰다.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같았다. 지금 나는 여전히 그 국을 끓인다. 아침에 된장국을 끓이고 그 국물에 엄마의 숨결을 다시 느낀다. 때론 눈을 감고 먹는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그 부엌에서 국을 젓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엄마는 이제 없지만 내 안에는 아직 따뜻한 엄마가 있다. 말을 건네지는 못해도 그 국물 안에, 반찬 안에, 잠든 꿈 안에 엄마는 지금도 살아있다. 새 집에 이사한 첫날 밤. 나는 한참 동안 불을 끄지 못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리고 엄마가 없는 이 방의 낯익은 쓸쓸함. 잠결에 부엌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레 다가갔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나는 잠시 서서 그 냄비 앞에 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 가끔, 어떤 날은 이상할 정도로 힘이 난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엄마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것 같다. 그럴 땐 엄마한테 말하고 싶다. 엄마, 나 오늘은 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괜히 미안해진다. 그런 말조차 못했던 그 시절이, 그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철없어서, 엄마가 내게 건넸던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자꾸 기억난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친구는 울지 않았다. 그냥 멍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다. 나는 그게 뭔지 안다. 울 수 없는 그 마음. 눈물이 말라버릴 만큼 충격적인 그 상실. 문상객이 빠져나간 조용한 밤. 우린 둘이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했다. 이제 엄마한테 뭘 잘해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는 게 제일 속쓰리더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너무 늦게 철이 들었다. 어느 봄날 길가에 핀 개나리 꽃을 보았다. 노랗게 피어있는 그 풍경 속에서 문득 엄마의 웃음이 떠올랐다. 햇살을 받아 눈을 가늘게 뜨고 올해도 봄이 왔네 하며 웃던 그 모습. 그땐 몰랐다. 그 봄이 엄마와 보내는 마지막 봄이 될 줄. 그 개나리 앞에 서서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올해 봄도 예뻐. 가끔 거리를 걷다가 등을 구부리고 걷는 노인을 보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순간 엄마인가 싶어 따라간 적도 있다. 뒷모습이 너무 닮아서 심장이 요동친 적도 있다. 하지만 다가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나는 바보처럼 웃으며 돌아선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다. 이젠 정말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엄마의 유품 중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아들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넘어졌다. 많이 울었지만 꾹 참고 있는 게 기특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다. 요즘은 점점 말이 줄어든다. 그래도 가끔 엄마라고 부르면 가슴이 뛴다. 그 일기장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그걸 읽으며 처음으로 엄마가 한 사람이었단 걸 알았다. 한 번은 꿈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어릴 때처럼 나를 안고 말없이 등을 두드려줬다. 나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다. 엄마, 나 너무 보고 싶어. 엄마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꼭 안아주었다. 깨어났을 때 눈물 범벅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그날 하루 아무 이유 없이 버틸 수 있었다. 나는 매년 엄마의 기일에 된장국을 끓인다. 별거 아닌 국 한 그릇인데 그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울컥한다. 그건 그냥 국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있던 시간의 향기였다. 매년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국을 끓이고 혼자 앉아 먹는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린다. 엄마, 올해도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아직도 많이 보고 싶어. 사람들은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묻고 안고 가는 거라는 걸. 엄마의 부재는 점점 더 익숙해졌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다. 엄마는 내 안에 있다. 내 목소리에, 습관에, 웃음에,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보지 못할 뿐이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엄마다.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며 문득 엄마 생각이 난다. 나는 엄마가 그랬듯. 아이를 위해 국을 끓이고 손톱을 깎아주고 새벽에 아픈 아이를 안고 재운다. 그렇게 나는 엄마를 따라 살고 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엄마 얼굴이 어렴풋이 보인다. 엄마는 그리움 속에 머물지 않았다. 엄마는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오늘도 내 아이에게 따뜻한 손이 되어준다.